자, 이번에는 지금 움직이는 저번 강좌에서 이제 움직이는 배경까지 만들었는데, 보면 이제 움직이는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이 위에서 활동할 캐릭터를 배치를 할 거예요. 캐릭터를 배치를 할 거고, 캐릭터를 배치를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스프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주인공 캐릭터의 스프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이 프레임별로 스프라이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 캐릭터가 이렇게 통통통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캐릭터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선은 할 일은 가르치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배우는 사람이랑 같은 화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따라하기가 쉬우니까 이것을 레이아웃을 디폴트로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디폴트로 설정을 하고, 이게 유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 배치예요. 화면 배치이고, 이거는 씬이고 이거는 이제 게임인데,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이 화면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프리 애스펙트라고 하는 거는 이 메뉴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게임 화면 비율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애스펙트 하면은 그냥 비율의 어떤 경계선이 없고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화면 비율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딱 고정을 시킬게요. 16대 9 비율로 설정을 하면은 이쪽에 이제 블랙박스가 생기면서 정확하게 16대 9 화면 비율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전보다는 좀 더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랑 따라하는 사람이랑 좀 같은 화면을 좀 더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 제가 여기다가 우클릭을 해서 비어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 이제 주인공 이름을 보이라고 이름 지어서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transform.position 해서 x, y, z 값이 이렇게 있는데 값이 조금 뒤틀려 있죠. 좀 이렇게 불필요한 값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를 0, 0, 0으로 제로 세팅을 할게요. 원점으로. 그래서 다시 여기 씬 뷰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제어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 십자가 표시, 이제 무브 툴 십자가 표시를 눌러서 무브 툴 이 상태로 들어오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보이 오브젝트가 여기 화면 중앙에 있다는 뜻인데, 있다고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말 그대로 아무런 속성도 들어있지 않고 그냥 위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프라이트를 이제 렌더링 해줘서 우리 눈에 표시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add 컴포넌트를 눌러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건데, 그냥 SP만 쳐도 이제 자동으로 검색이 되고, 여기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거를 추가해주면 돼요. 추가해주면 되고, 아직까지도 지금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추가를 했지만 아직 우리 눈에 어떤 이미지가 보이진 않죠. 그 이유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이제 자기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스프라이트를 이제 출력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스프라이트가 논이라고 돼 있죠. 이 논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지정된 스프라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스프라이트 하나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run 0번 스프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당겨 넣으면은 일단 화면상에 표시는 됐고, 실루엣이 표시가 됐고, 오더인 레이어를 좀 더 높게 잡아서 한 이 정도로 잡을게요. 이 정도로 잡으면은 뒤에 있는 스프라이트들의 오더보다 더 높은 오더를 가지게 되면은 앞쪽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형 위쪽에 이제 캐릭터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 아마 초기 카메라 이제 표시 영역 사이즈는 아마 값이 5일 거예요. 그래서 5라고 하면은 지금 캐릭터가 너무 멀리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캐릭터를 좀 가까이서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 사이즈를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줄이면은 좀 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죠. 한 2 정도로 하면은 한 2.5 정도로 하면은 이제 캐릭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배경은 우리가 예전에 만든 대로 이제 배경은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캐릭터는 가만히 서 있죠. 왜냐면은 보이에 들어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그러니까 하나의 스프라이트만 계속해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게임을 실행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다른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또 한 번은 다른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넣어준다면은 지금 이렇게 프레임이 바뀌면서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서로 다른 스프라이트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넣어준다면은 그러니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스프라이트를 변경을 해준다면은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준 거고 실제 게임에서는 우리가 유저 앞에서 이렇게 스프라이트 렌더러에다가 스프라이트를 직접적으로 개발자가 일일이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일종의 자동화 매크로처럼 만드는 거예요. 매크로처럼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가 이 보이 오브젝트 안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add component 다시 이걸 누르면은 또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 종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검색을 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라고 하는 그 컴포넌트는 기존의 유니티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보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이제 뉴 스크립트 이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뉴 스크립트 이제 그 프로세스에 들어왔고 이름은 이제 무엇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보이라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create and add 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로딩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고 보면 이제 보이 스크립트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 희미한 보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현재 그 스크립트 파일이 어느 폴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 파일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렇게 스크립트 수정 모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주시고 아까 이전에 내가 설명을 할 때 일정 시간 간격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변동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어떤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라는 그 값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이런 이제 지금 설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은 수정할 때 이런 작업을 할 때 약간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둘게요. 이렇게 접어두고 이제 스크립트 형태의 컴포넌트를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이제 열어보면은 여기에
가장 윗줄에 이 공간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public float time. 지금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time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뭐 이렇게 time A 뭐 time 베타 이렇게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도 돼요. 그래서 ti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내려서 다시 유니티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새로운 하나의 줄이 생겼죠. 타임이라고 이렇게 공간이 생겼고, 이 인스펙터 안에 지금 숫자 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값을 보관을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드래그를 해서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값을 지금 하려는 의도가 뭐냐면은, 타임이 이렇게 값이 진행이 돼서 값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값이 이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5가 되면은, 만약 5초가 되면은 이 스프라이트를 자동으로 한번 바꿀 수 있게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프라이트 이거를 클릭을 해서 원래 위치를 추적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다시 타임을 0으로 리셋을 해주고, 지금 자동화로 만들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0으로 만들고, 다시 이 상태에서 시간값이 이렇게 증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5에 도달을 했을 때 다시 이전의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은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애니메이션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타임 값은 일단 0으로 일단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 업데이트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타임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세요. 타임 델타 타임 이렇게 하면은 타임 값이 서서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해보면은 값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게 보이죠. 값이 저절로 그 내부 스크립트 코드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정해야 될 점은, 지금 타임 값이 어떤 제한이 없이 지금 무한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값을 잘라주는 기능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if 만약이라는 조건을 걸어서 타임이 만약에 5보다 크니 물어볼 거예요. 타임이 만약에 5보다 크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안에서 뭔가를 실행을 할 건데,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실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 이 값을 변경하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우스로 하던 그 작업을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서 public 스프라이트 렌더러 하고선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게 하얀색으로 된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러라고 하는 이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주고 그대로 따라서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A라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B라고 이름 지어진 변수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제 외부 인스펙터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변수 공간들이 이렇게 생겼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타임은 여기서 이 플롯이 실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이라는 이 값은 숫자예요. 숫자 영역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스프라이트 렌더러,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이런 이제 형태의 변수들은 이제 어떤 숫자 값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그룹을 이쪽에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지금 넌인데 여기 위에 우리가 이 보이가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이 이름을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여기 안쪽까지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놔주고 그럼 여기 지금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들어갔죠.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이 보이가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스프라이트 렌더러 지금 값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보이 즉 이 오브젝트의 안에 들어있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참조가 됐다는 거예요. 변수의 형태로.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 A, 스프라이트 B 우리가 번갈아서 이제 표시를 하고 싶은 이 스프라이트 두 개를 지정을 해줄 건데 지금 두 개가 다 넌이니까 지금은 현재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자기가 원하는 스프라이트 서로 다른 종류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런 0번, 런 1번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등록이 됐죠. 일종의 이제 등록 과정으로. 그러면은 이 보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보이 컴포넌트는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 등록된 데이터를 이제 스크립트 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자 다시 코드 편집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타임이 5보다 크니 이 상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일은 타임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5를 초과했을 때 타임을 다시 0으로 리셋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0, 1, 2, 3, 4, 5 그 다음에 6이 이제 5를 초과를 했을 때 다시 0으로 돌아가서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패턴을 만들겠죠. 그래서 타임을 0으로 만들게요. 일단 이 타임이 0이 되는 이 코드부터 실행되는 여부를 확인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타임이 5를 초과했을 때 0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코드를 구현을 했고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0, 1, 2, 3, 4, 5가 되는 순간 다시 타임이 0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구조는 이제 5초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코드에서는 이제 시간을 리셋을 했고 여기서 이제 스프라이트 변경을 일으킬 거예요. 스프라이트 변경을 일으켜서 여기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해서 이제 스프라이트 렌더러 여기 이름 지어진 이 스프라이트 렌더러 변수를 가져와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점 하고 다시 스프라이트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 점 스프라이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러 안에 여기 이제 스프라이트 이 변수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점 스프라이트 해서 우리가 마우스로 지시할 이 지점을 지금 이 코드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스프라이트가 지금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별도의 스프라이트 A번이랑 같은 거니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을 때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만약에 같은 스프라이트이면은 응 같아 하고선
같아 하고선 이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프라이트 렌더러 점 스프라이트 그러면은 그 스프라이트에다가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B번을 넣어.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A였으니까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A였으니까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B를 넣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는 표시는 이 스프라이트 B번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넣는다는 뜻이고 이 는 표시는 같니?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능은 달라요. 코드상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스프라이트 A번은 런 0번이고 지금 런 0번은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표시하고 있는 스프라이트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B번은 내가 이제 다음에 표시할 스프라이트이고 두 번째 스프라이트. 그럼 이 게임을 실행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시간이 5를 초과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 B번으로 바꿔. 이렇게 이 코드를 실행을 하니까 지금 런 0번이던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표시하고 있던 스프라이트가 런 0번이었는데 1번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런 0번인데 타임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 2, 3, 4, 5가 되는 순간 그 내부에 있던 코드에 의해서 지금 런 1번으로 수정을 했어요.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스프라이트 B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스프라이트를 한 번 바꾸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두 개의 스프라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if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else라고 이렇게 이어서 두 번째 공간을 이렇게 이어서 붙이면은 이렇게 엑셀의 함수처럼 같니?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 응 같아 했을 때 여기 이제 같았을 때 코드를 실행하는 거고 만약에 else 하고 나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 두 개의 값이 다르다면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이 조건을,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을,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지금 렌더링 하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A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스프라이트 A가 아니라 스프라이트 B가 들어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스프라이트 B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코드를 반대되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프라이트 A 그래 만약에 그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표시하고 있는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B번이면은 이번에는 다시 스프라이트 A를 넣어.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하나의 작용을 그러니까 만족을 했을 때, 만족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라는 이 하나의 기능 덩어리를 5초마다 실행을 하는 코드가 이 하나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4, 5가 되면 다시 이제 스프라이트 B번으로 그러니까 런 1번으로 지금 하고 다시 5초가 되면은 스프라이트 A를 바꾸고 스프라이트 B로 바꾸고 지금 두 개의 스프라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표시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응용하자면은 여기 타임이 지금 5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타임의 간격을 조금 더 낮은 값으로 줄인다면은 더 빠르게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더 이 스프라이트가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1로 한번 낮춰볼게요. 1을 초과하면 그러면 이제 1초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1초마다 이렇게 A, B 하면서 런 0번, 1번을 번갈아 가면서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표시하고 있는 스프라이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더 빠르게, 그러니까 1보다 더 낮은 값을 넣고 싶다면은, 예를 들어서 0.5를 넣고 싶다면은 0.5는 이제 더 이상 정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F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수의 영역,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이제 정수 0점 몇몇, 1점 몇몇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는 숫자 값들은 뒤에 F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F를 붙여주고 이제 0.5초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0.5초마다 조건 검사를 해서 만약에 코드를 실행을 한다면은 이제 실행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값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가 이제 두 개의 스프라이트를 번갈아 가면서 표시를 하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